안녕하십니까.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.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트,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. 필리버스트,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필리버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타자로 나와서 3시간 59분 동안 발언을 했고, 필리버스트는 통상 소수 정당이 이 다수 정당이 일방적으로 그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 합법적으로 하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. 계속 발언을 하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릴레이로 발언을 하면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발언을 하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그 의사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또 필리버스터에 동참하는 그런 또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.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오늘 새벽에 나서서 또 발언을 했죠. 그러니까 선거법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. 어차피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법을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여당도 입장을 밝히자 이렇게 됐겠죠. 자, 이 발단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발단은 공직선거법 개정이죠. 공직선거법 개정.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.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을 해서 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서 이 그러니까 안건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또 국회를 열어서 바로 지금 4월짜리 국회를 열었기 때문에 바로 나흘째 되는 날 또 회기를 열어서 그 다음 회기에서는 무조건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처리가 될 겁니다. 어떤 형식으로든. 자, 그런데 지금 여야 의원들이 사활을 거는 이 선거법 개정, 연동형 비례대표제, 석패율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코너에서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. 이 당리당략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 이 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곳곳에 함정이 들어있습니다. 이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, 그러니까 법여건이 유리한 쪽으로, 한국당은 어차피 패싱을 했으니까는 곳곳에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, 오늘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. 일면 톱이 거들만의 희한한 선거법 한밤 기습 상정. 그들만의 희한한 선거법. 다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, 언론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,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누가 이 막장 선거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.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.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추진을 했죠. 앞장서서 추진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정의당 같은 정당, 지금 6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100% 그 연동형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하면 그렇습니다. 그 정당이 총선에서 얻은 투표수,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가령 정의당이 한 10%까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한 7% 이 정도인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%를 총선에서 득표를 한다고 하면은 300석 중에 30석을 가져갑니다. 100% 연동형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했죠. 자, 그러니까는 정의당은 이 살을 그고 여기에 매달리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100% 연동형이 너무 심하다. 반대가 나오니까는 50%로 하겠다. 이렇게 했습니다. 50% 정도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. 전체 득표율에. 그것이 이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이야기가 났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.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한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별 의석을 나누는 계산법을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산식, 계산법, 산식은 여러분들이, 기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.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은 산식, 이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정확한 50%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근역별을 어떻게 하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
실제로 그 정치부 기자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, 이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은 무슨 뭐 연동형, 준연동형, 이런 것도 석패율, 뭐 6개 권역별 비례대표 뭐 별게 다 있습니다. 간략하게는 제가 한 2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, 이것은 말 그대로 정당 득표율에 연동을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을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. 석패율제는 아깝게 졌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또 비례대표 위원으로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어쨌든 이제 그런 아리송한 제도들인데, 자, 그냥 하겠습니까? 정치인들이 그냥 그 본인들도 상식을 잘 모르고 국민들도 상식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선거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 아리송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. 제가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이 범여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목을 매는 등 철저한 당리 당략이 숨어 있는데, 이것은 정치개혁이나 선거개혁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. 오히려 이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죠. 무엇보다 첫 번째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. 자,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1당과 2당은 비례대표에서 거의 가져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비례대표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, 이것을 그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. 그런데 오히려 거대 정당에서는 정당 투표에서 일정 부분을 얻어도 지역구에서 그만큼 수를 미리 가져갔으면은 이 비례대표는 의석을 갖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오히려 사표가 발생을 하죠.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그런 법학자들이 지적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,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했지만 위성정당 출현, 이것은 뭐냐면은 이 정당 투표에서 사표가 생긴다, 이 허점에 착안을 해서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비례한국당, 이 부분입니다. 비례한국당. 비례대표만을 목표로 하는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이 기상천외한 이 보관인데요.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, 자, 지역구에서 지금 한국당이 108석이죠. 뭐 비례대표 다 합해서 108석인데,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제 30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는다고 쳐보겠습니다. 110석을 얻었는데 정당 투표율이 한 35% 나온다. 지금 뭐 한국당 지지율 정도에서 좀 높죠. 어쨌든 한 35% 정당 투표를 받는다.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다. 그러면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얻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300명의 35%는 110명 정도 되죠. 그 110명이 좀 덜 되는데 어쨌든 300명의 35%를 이미 지역구에서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져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런 비극입니다.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이중대 정당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비례한국당은 지지자들에게 정당 투표는 우리 그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이 하고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이 해달라. 이렇게 해서 비례한국당에서 정당 투표를 얻을 수만큼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들이 나오는 거죠.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거죠. 그럼 나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그 한국당이 어차피 같은 한 배를 타게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한 배를 타는 방법이. 원래 비례대표는 본인의 당을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례한국당에서 출당을 시키면 괜찮습니다.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한 배를 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뭐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선거에 들어가면은 지역구는 한국당, 민주당 찍고 그 다음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, 비례민주당 찍어달라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. 이것이 그냥 가설만이 아닙니다. 실제로 중남미에서 몇 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는데 그런 허점이 나타나서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한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노림수는 이런 겁니다. 범여건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 같은 그런 군소정당 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에서 1%만 받아도 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. 3석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쫙 생깁니다. 이것이 도입이 되면은. 어제 한기환 대표가 한 100개 이상의 정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1.3m 길이
예를 들어서 뭐 정당 투표를 하려면 정당을 명을 쭉 써야 되니까 1.3m 길이의 그 가상 투표용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실제로 지금 그 선관위에는 60개 이상의 정당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것이 법여건의 장기 집권 포석이 되냐 하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다당제로 되겠죠. 다당제가 되니까는 군소정당도 일정 부분 그 의석을 가져갑니다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유승민 계가 추진하는 정당이나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이 굳이 한국당과 합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%만 그 득표를 해도 9명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5% 정도 하면 15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굳이 그 한국당과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여권은 범여권은 지금도 뭐 4+1 해가지고 범여권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범여권이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닫게 됩니다. 자, 그런 노림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동을 벌이면서도 끝까지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선거법 개정 이것이 국민 생활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영향이 있습니다. 악영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때문에 뭐 국회가 마비되고 지금도 국회 다른 법안 처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생 법안들을 뒤로 밀었고 어제 문희상 의장이 뒤로 다 밀어버렸죠. 그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사실상 국회가 식물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민생 법안 이런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이 선거법 노름에 정치권의 선거법 노름에 국민들의 피해를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의 의도 자체도 불순합니다. 민주당이 뭐 국정과제 1호죠. 공수처법,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걸 위해서 군소정당을 끌어들여서 선거법을 추진하는 겁니다. 한국당 완전히 패싱하고 패스트 트랙에 태웠죠. 자, 그래서 선거법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.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?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.